이어서 안철수 신당 측으로 넘어가 보죠. 새정치추진위원회 송호창 위원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송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송 위원장님도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민심의 동향을 새정추에서는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매년 그 명절이나 설 때 그때마다 이제 항상 듣는 얘기입니다만 너무나 그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다. 네. 경제가 갈수록 힘들다는 얘기를 이제 항상 듣게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세 당이 다 하시네요. 민생활. 예.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작년하고 또 다르고 재작년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예. 상당히 이제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를 상당히 많이 받고 시작을 했는데 기대가 큰 만큼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정도의 경제적 어떤 그 변화나 사회적인 어떤 뭐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는 이런 문제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서는 또 과천 같은 경우는 정부 청사가 이전해 나오고 하면서 또 심각하게 여러 가지 상권이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런 문제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호소하시고. 그래요. 사실 이제 당 이름 걸고 선거 치르겠다고 설 연휴 직전에 선언을 했습니다. 새정추가. 그래서 예. 당선자 수에 뭐 초연하겠다라고 하면 아마 거짓말일 테고요. 이제는 권력 의지를 가지고 한 석이라도 더 당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하실 텐데 네. 구체적인 목표는 설 연휴 동안 어느 정도로 다짐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그 국회의원 100명 이상을 같이 있는 그런 이제 거대 정당이 아니고 이제 정당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고요. 예. 많은 훌륭한 분들이 이제 함께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국회의원이 단 2사람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선거를 정당을 만드는 것과 선거를 치르는 것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뭐 다른 정당이나 여기하고는 뭐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 단 한 석만이라도 그리고 지금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중요한 어떤 그 저희들의 앞으로 지방자치 제도를 발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방향 그리고 목표 이런 것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좀 전달만 된다고 하더라도 소중한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앞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민심 쭉 들어보니까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는 고개 갸우뚱하는 민심이 많더라. 신당 위험할 수 있겠더라. 이런 얘기 하시던데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처음 정당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 아주 적은 규모에서 인적으로나 뭐 재정적으로나 물리적인 조건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광역이든 뭐 기초자치단체든지 간에 적은 규모만이라도 당선자가 나올 수만 있다면 거의 뭐 기적과 같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대한 뭐 과반수 이상의 15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과 국회의원 단 2명 있는 정당이 같은 조건은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할 신당 뭐 그렇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겠다라는 홍문종 사무총장 말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그런 상황에서 거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기성 정당이 거의 이제 모든 것을 다 좌우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등의 이런 거대 정당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계속 실망만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단 국회의원 2사람 있는 이런 정당이 큰 지금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지금 이 조건을 빨리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서 민주당 노웅래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양당이 그러니까 야권의 양당이 새정치 혁신을 가지고 끝까지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가 최악의 경우 정말 새누리당한테 어부지리 주겠다라는 경우가 되면은 그때는 공학적 연대 말고 화학적 연대는 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뭐 그 주체적인 조건에 객관적인 조건이 상당히 뭐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상황에 가봐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개혁하고 혁신해서 아주 바닥까지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이겠죠.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어제 윤여준 위원장도 여론을 봐서 고민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두 분 말씀에 좀 통하는 건 있네요. 그러니까. 아주 뭐 원론적이고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상황이 바뀌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 홀로 가는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현실적인 감각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아주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개혁 혁신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물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 기대만큼 관심을 이렇게 받아 나간다면 성과를 이제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절대 연대 안 한다라는 기류를 저는 초반에는 좀 느꼈었는데 연휴 지나면서 조금 변한 느낌은 좀 듭니다. 현실적인 정치, 어부질이 주는 정치는 안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얘기는. 절대 어부질. 연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전에 그 앞에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스스로 변신하고 신뢰를 만드는 그런 노력과 혁신의 어떤 과정 없이 단순히 다른 사람이 힘을 얻어가지고서 어떤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연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은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이런 질문 들어왔네요. 송호창 의원이 경기지사에 직접 뛰어드는 것, 승부수 던지는 것 이것도 관심사인데 결심은 안 하신 겁니까? 이런 질문. 아직까지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정당을 만드는 과정과 전국적인 선거를 같이 준비하는 여기에 최선을 좀 다해서 잘 성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순간에까지 고민은 하시는 거죠? 직접 출마는. 지금 뭐 어떤 고민을 하고 할 그런 처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17일에 창당 발기인 대회 준비도 잘 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송호창 의원 새정치추진위원회 위원장 만났습니다.